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월 8일 수요일 손상TV 두 번째 10분 찌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게 쏟아지는 뉴스도 많고 분석도 해야 되고 몸이 또 별로 좋지 않아서 좀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 이 성격상 이게 잘 안 됩니다. 저 추위에서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무효를 외치는 수많은 애국 국민들 생각하니까 그냥 집에 있는 것조차도 병원에 누워 있어도 가시방석입니다. 오늘 최대한 컨디션을 땡겨 올려서 내일은 한번 현장으로 출두를 해볼까 합니다. 꼭 연설을 하고 안 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얼굴이라도 봐야 좀 기분이 좀 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아까 우리 준 PD가 현장에 나와서 전해진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만 여전히 고생하는 분들이 많아서 잠시의 시간을 좀 쪼개서라도 여러분들에게 쏟아지는 뉴스 중에 몇 가지를 좀 전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시간에는 한 두 가지 뉴스를 찔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내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쌍특검법을 비롯한 8개 법안이 오늘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으로 이뤄진 이날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은 찬성 198표, 반대 101표, 기권 1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찬성 196표, 반대 103표, 무효 1표로 각각 부결이 된 것입니다. 재표결 법안은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인데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도 198표라면 6표가 내란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6표가 이탈을 했고 김건희 여사 특검표와 관련해서는 4표가 이탈을 했습니다. 이거 다 정리해야 됩니다. 이거. 민주당하고 똑같은 패스를 맞추면 민주당이 가 있지 왜 국민의힘이 왜 있냐 말이에요. 내란 특검법은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의혹 일체를 특검이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 가방수수, 지방선거와 21대 총선 선거계, 명태균씨 관련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서 폐기된 것이 이번에 4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재표결에서 두 법안에 대해서 당론으로 반대한 국민의힘을 내란 공범이라고 규정을 하고 특검 도입이 간철될 때까지 재발해야겠다고 이런 방침을 세웠다고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구만 하죠. 민주당이 거의 2승을 잃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완전히 국회고 지랄이고 나라고 이판사판입니다. 진짜 갈 때까지 간 정당이 아닌가에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어이 민주당, 국회가 당신들 한풀이 하는 것입니까? 간철될 때까지 재발해야겠다 하면 일은 언제 하냐고. 안 그래도 이재명이가 국회로 들어간 이후에 21대 후반부터 지금 22대 전반 뭐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는 단 하나도 한 일은 없고 전신만신 한다는 게 이런 국민들 혼란스럽게 하는 내란이네, 김건희 특검법이네, 여기에 매몰돼서 그래놓고 세비는 꼬박꼬박 잘 챙기시지. 이 자들 눈에는 국민들은 안 보입니다.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국회 해산법을 만들어서 발의하라고. 그리고 본회의에서 두드려봐. 300명 중에
298명이 아마 찬성할 테니까 하나도 찬성 안 할 거예요. 오는 자체가 아주 지겹습니다. 국회 국자만 들어도 두드리게 날라가요. 제가 대한민국 국회를 팝니다. 책을 만들었을 때 무슨 독재가가 있으면 그 책을 좀 구입해서 국회에다 쫙 뿌리고 앞으로 국회의원 할 사람들이다 좀 뿌렸으면 나라가 이 모양은 안 될 텐데 도대체가 관심들이 없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알 바 없다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목숨 바쳐 나라를 살려놓으면 그냥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면 끝이고 나라가 망하면 눈치나 보고 내가 아니라도 다른 놈들 나가서 다 안 지키는데 내가 왜 나가고 이 추운데 나가는 바보들이 아니냐. 이런 정신상태를 갖고 있는 국민이 무려 40%가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안 망하겠습니까? 제발 더 이상 민주당은 악법 생산을 멈추시고 내란도 이제 좀 있으면 그 커넥션이 바뀌어진 만큼 이제 강력한 역풍이 불 테니까 거기에 대비하시라고.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이 악수를 뜨고 공수처가 악수를 뜨고 경찰이 악수를 뜨고 검찰이 악수를 뜨고 좌파들이 악수를 뜨고 이러다 보니까 위법과 불법이 승리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난데없이 자뻑이 튀어나왔어. 드디어 이제 내란의 역풍이 그대들에게 강풍으로 돌변해서 찾아갈 겁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바로 여기에 역풍의 근원지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오늘 민주당 경찰 법원에 삼각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뭐 이렇게 해명이나 하고 이렇다 저렇다 하던 윤석열 법률 대리인단이 강력하게 나온 이유는 이거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성산이 있다고 본 게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제시한 커넥션 의혹의 그 근거는 이상식 민주당 의원이 어제 SNS에 올렸던 게시글입니다. 제가 앞선 방송에서 전해드렸듯이 이상식은 경찰대 5기 출신으로 경찰청 정보국장, 부산경찰청장 등을 지낸 인물인데 경찰청 정보국장을 지냈다 이러면 어지간한 정보는 다 깨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경찰청 정보라인을 어느 정도는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SNS에 바로 이런 글을 올렸어요.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이거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노란 줄 건 거 보십시오. 체포영장 만기를 하루 앞두고 지난 5일 저희 당과 국수본 간 메신저 역할을 하느라 전화기에 불이 나고 회의가 이어졌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저희 당이 어디입니까? 민주당. 민주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 이 얘기를 얘기 전해주고 이 얘기를 얘기 전해주고 이걸 하느라고 전화기에 불이 났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저녁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다시 나오고 내일 내란 특검 재표결이 진행되면 다시 폭풍 같은 날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적은 겁니다. 해당 글이 논란이 빚어지자 이상식 의원은 해당 글에서 당과 국수본 간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는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해당 문구들을 지목하면서 이것이 바로 내란 커넥션이라고 치고 나온 겁니다. 잘했어요. 윤 대통령 측은 언론 공지문을 통해서 이상식 의원이 SNS를 통해 민주당과 경찰의 내통 사실을 실토했다면서
이 의원이 이후 SNS에 해당 문구를 삭제한 것은 경찰이 민주당의 지휘를 받은 청탁 수사를 해왔다는 점을 증명한다고 밝힌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청탁 수사라 할 수도 있고 청부 수사라고도 할 수 있고 민주당의 청부 수사 이거 큰일 났네요. 이제 제대로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상식 의원은 도대체 어떻게 오늘 저녁쯤 체포영장이 다시 나온다는 사실을 미리 알았다는 것인가? 민주당이 법원과 내통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판사가 민주당의 지휘 아래 영장을 발부한 것은 아닌지 질문한다고 따졌습니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법원은 민주당과 내통하며 영장 발부 하청기지로 전락했고 경찰은 수사권의 독립은커녕 부패한 민주당 수사 하청기지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비판을 가하고 현직 대통령을 전복하려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내란 시도에 맞서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싸움에 대한민국이 단호하게 일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 경찰, 법원의 삼각 커넥션은 이상식 의원이 스스로 밝힌 것이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물타기를 하면서 마치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난데없는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말 한 토막을 물고 늘어졌는데 제발 헛질을 그만하고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 게 그게 더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문제가 없는데 왜 그런 문구를 삭제합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삭제를 한 거 아니냐고요. 이 문제는 민주당의 주장을 그냥 다 무시해버리세요. 그리고 대통령 측, 국민의힘, 우파 시민단체, 우파 국민들 모두가 민주당의 청부수사 이거 밝히라고 총공격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수차 문제를 삼았던 이 내란의 흑막, 검은선, 즉 내란 커넥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지금까지 공수처, 검찰, 경찰, 헌재, 민주당, 법원이 하는 그 꼴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위법과 불법을 하면서도 그냥 밀어붙이는 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겁니다. 다른 사건들은 다 내비두고 좌파들 사건 구속 문제가 아니라 수사도 질질 끌고 재판도 질질 끌던 이런 경찰과 공수처와 법원이 난데없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는 목을 맨다? 뭐겠습니까? 무조건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어버리면 나머지는 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후닥 딱딱딱딱 해서 30년 때려보면 끝이다. 이거 하려고 그랬지. 무엇에 쫓기듯이 모든 것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속전속결로 해치워버리려 하는 그 행동들 이게 그동안 매우 의심스러웠는데 결국은 걸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작당들을 이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예스가 복석을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먼저 알아차린 겁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2030 세대, 3040 엄마들, 심지어 MZ세대들까지 우르르 몰려나와서 탄핵 반대를 외치고 윤석열 대통령 계엄은 정당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커뮤니티는 이런 SNS상에서도 치열한 싸움을 벌여서 우파 청년들이 승리하는 이변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동반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물론이고 국민의힘 지지율까지 고공행진을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은 더 다급해진 겁니다. 11%까지 떨어졌으니까 바로 다음 단계 단자리 한 7, 8%, 한 번만 더 가면 4% 떨어지면 박근혜 대통령처럼 그냥 끝낼 수 있었는데 바로 거기서 반등을 해서 쫙 40%까지 치고 올라가니까 민주당도 좌파도 촛불도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그동안 지지율 계속해서 모든 언론이 난리법석을 떨어대다가 갑자기 지금 조용해지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 발표된 것만 보면 대부분 40%대에서 많게는 50%대를 육박하는 조사 자료도 있는데 발표를 못한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아니 조중동이나 이런 언론들은 그동안 뭐 이재명 지지율, 대선 지지율은 잘 또 발표하더니 이거 왜 발표 안 합니까? 그래서 똥줄이 타다 보니까 민주당이 그동안 잘 구슬려 먹었던 여론조사 기관을 갑자기 고발하겠다고 얼음장을 놓고 있는 겁니다. 탄핵 전국인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까지 갔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난데없이 여론 호도 시도다 고발을 하겠다고 나서거든요. 저것들이 올라갈 때는 가만히 있고 남이 올라가면 안 되는가? 마치 무엇에 쫄았는지 저렇게 고발하게 얼음장을 놓다가 갑자기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윤 대통령 지지율 급동 여론조사 이거 고발 대신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이 신청을 하기로 했다.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진짜 가지가지 합니다. 가지가지. 이래서 제가 이전 방송에서 계속해서 전체 여론조사 기간 이거 몽땅 전수조사 한번 해야 된다. 왜? 여야를 떠나서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아니 어떻게 전과사범 출신의 이재명이가 그리고 온갖 방탄에 온갖 악법에 나쁜 짓을 골라놓고 다 하는데 이재명의 지지율이 지금까지 40%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제가 예상하기인데 이 강풍은 다음 주쯤이면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까지 육박하는 기사가 나올 것 같은데 그때는 민주당이 어쩌려고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좋은 구경거리 하나 나오게 생겼어요. 보시다시피 윤 대통령은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대통령 측 변원들도 공격 모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이 이 공격 모드로만 계속해서 이어져 왔으면 지지율도 높고 민주당은 이미 꺼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 김상욱이 뭐 오늘 건성도가 출당 조치하라고 했는데 안 나간대. 왜 안 나가? 나가야지. 그 안철수, 김재습이, 조경태 다 내보냈어요. 그리고 한동훈 그 밀었던 인간들 그 당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 백해무익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 놓고 민주당하고 싸워야 될 시간에 매번 당 안에서 내전만 불러일으켰으니까 지지율이 올라가겠습니까? 우파의 관심도 우파가 요구하는 거 우파가 하라고 그렇게 해초리를 후려친 것도 다 뭡니까? 제발 좀 싸워라 합니까? 싸워라. 그러니까 김문수 장관이 뭐 크게 싸운 건 아니지만 당당한 거 이것 때문에 지금 대선 지지율 우파 1위로 지금 올랐었고 윤석열 대통령도 강단 있게 나오니까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더 싸워야 돼. 지금 매일 싸워야 돼.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서 뭐 그 간제 그 괜히 있으면서 제가 하지 말고 매일같이 성명에서 발표하세요. 매일같이.
이건 아니다 저건 아니다 하고 발표를 했어요. 공격 모드로 나오면 중도고 좌파에 있는 것까지 모르고 좌파로 걸려갔던 사람들도 다 오게 돼 있습니다. 못 모르고 지금 좌파에 걸려가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아니라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공격 모드로 나오고 있으니까 지지율이 동반 상승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때는 이런데 아예 관심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법원이고 검찰이고 경찰이고 특검이고 뭐 할 거 없이 헌법재판소까지 저거들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겁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미 불고 있는 이 내란의 여풍은 엄청나게 큰 바람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관련한 아마 대박도 슬슬 카드를 꺼내서 만지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애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들의 역공. 먼저 탄핵심판에서 내란죄 여부가 다뤄지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내란죄를 탄핵소추에서 뺀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두 가지 소추 사유 중 한 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기각과 각하는 좀 다릅니다. 각하는 청구가 부적법할 때 본안 판단을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윤석열 2차 체포행위와 관련해서 대통령 측에서 경찰 특공대를 동원한 체포는 반란 행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은 필요하면 횟수 제한 없이 출석할 것이고 기소하거나 구속영장 청구를 하라. 법원 재판에도 응할 것이다.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공대 동원하면 내란이다. 그리고 민주당이 퍼뜨리고 있는 윤석열 도피설은 한방에 일축을 했습니다. 한남동 관제에 있다며 변호인 측이 어제 저녁에도 관제에서 만났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대통령실은 또 한남동 관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영상을 촬영한 오마이뉴스의 오마이TV에 대해서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위반으로 전격 고발했습니다. 걸린 대로 이제 다 박살내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최상문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불상사가 절대로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오늘 밝힌 겁니다. 앞서 지난 5일 공조원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도 최근한 대행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 수행 중인 공무원이 다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공무원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한 바 있습니다. 이거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여기에서 문제를 정확히 재단을 해놔야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5일 체포영장, 5일날 체포하러 갈 때하고 지금 분위기가 좀 달라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2차 집행이 시도될 경우
체포를 하려는 경찰 측, 또 윤 대통령 체포를 저지하려는 경호처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경찰 측도 무기를 소지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측 경호처도 총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겠지만 총기를 뽑을 정도로 경찰이 밀어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 피리민내 나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이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밝혔듯이 그동안 경찰과 내통한 민주당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될 겁니다. 적어도 정치라면 이런 우려되는 문제가 발생하면 말리고 해소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오히려 붙어라. 저기 이전 방송 얘기해줬죠. 민주당에 뭐 저 정책 내는 뭐야 장갑차를 끌고 가라. 뭐 생겨는 뭐 경찰을 저 뭐 경호처에서 동원한 거 그만큼 경찰을 동원해 가라. 뭐 쪼다 바보 온갖 헛소리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책임을 져가는 겁니다. 저는 조카가 경찰에 있는 분들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뭐 아들이 가서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사건들 우리는 많이 접해봤습니다. 괜히 공수처 시다바리처럼 나섰다가 혹여 총기 사고라도 발생해서 목숨을 잃는다면 죽는 놈만 서럽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경찰이 공수처 따까리처럼 공수처 용역처럼 안 들어가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인데 경찰이 무기를 장착하고 기어 들어가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사건 사고에 장병들, 경찰들, 그게 고급 간부들 말고 그 부하들만 목숨을 잃고 지금까지 그 아픔을 새겨오고 정작 죽어야 될 놈은 안 죽고 죄 없는 부하들만 죽이는 꼬라지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 수뇌부가 대통령의 비상경험에는 항명을 하면서 정작 현직 대통령 체포의 부하들을 용역처럼 보낸다는 거 말이 됩니까 이게? 저는 젊은 경찰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공수처가 가라고 해도 아니 그 간부들이 경찰 간부들이 가라고 해도 안 갈 것이라고 봅니다. 똑같이 하세요. 내가 생각해보니 거기 갈 일이 없다. 마지막으로 의혹의 중심에 선 국수본의 우종수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국수본을 이끌고 있으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사퇴하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사퇴하십시오. 또 어차피 고발 당할 거 아닙니까? 시간 있을 때 민주당 의원들과 통화 기록도 먼저 공개를 해서 죄를 좀 가볍게 하는 것도 좋을 겁니다. 민주당 믿다가는 진짜 개밥에 도토리 됩니다. 핑계도 못 대요. 이거는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민주당과 경찰이 내통했다가 스스로 자백한 것이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합니다. 그만큼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했는데 이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변호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공무상 기밀누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들어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재명을 향해서 오랜만에 예전 같은 날카로운 어퍼컷을 한 방 먹였는데 이겁니다. 홍준표, 이재명, 문재인처럼 그저 먹으려다 스텝 꼬였다. 국민들 비도덕적 범죄자 대통령 안 만들어야. 자, 이제 국민의힘도 조금씩 정신을 차린 것 같고, 원외 인사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각 지자체장들, 무엇보다 우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더 이상 나라 이런 꼬라지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토요일날 전부 다 강화문 광장에 나와서 더 이상 이런 작당질을 못하게 아예 세기를 박아야 됩니다. 백주 대낮에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걸 보고도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누가 하겠습니까? 무조건 쪽수 많은 쪽에서는 이유 불문 대통령 끄집어 내려보면 끝이잖아요. 이재명이 국회로 들어오고 난 이후에 오늘 이 시간까지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들을 제거해야 되는지 이제 국민들 스스로가 알 때가 됐습니다. 아니, 알아야 합니다. 그걸 알기 위해서라도 이번 토요일날, 아니 지금이라도 대통령 간지 앞에 뛰쳐나가 보십시오.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셔야 나라가 얼마나 위기에 빠져 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자, 목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데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의 좀 껄끄러운 목소리를 전해드렸으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목이 돌아와야 어차피 현장에서 소리를 지를 텐데, 이거는 뭐 소리를 질러서 목이 쉰 게 아니라 이 목 안에 기스가 가버렸습니다. 그게 스스로 완치가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될 수 있으면 소리도 지르지 말고 말도 하지 말고 조용히 지내라는데 성격상 이게 안 돼요. 우라통이 터졌어. 이런 꼬라지를 보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청명이 주거나 한식이 주거나 똑같았는데 나라 이런 꼬라지 그냥 두고 편히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저도 빨리 목소리를 원래대로 원상복구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